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인서입니다. 홍채로 알 수 있는 것, 이번 영상에서는요, 홍채의 위치별 사인 중에서 3, 4번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홍채의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태도, 재능과 연결되고 어떤 위치에 주얼이나 플라워가 있느냐에 따라 그 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기질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채의 3번과 4번 영역은 플라워가 있을 때와 주얼이 있을 때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플라워가 있는 경우에는 분노 패턴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반면에요. 주얼은 경쟁심, 성취욕, 이런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홍채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홍채는 모두 다 다른 유형의 홍채인데요. 기본적인 홍채 기질 유형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기질 특성, 반응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사람마다 다 다른 곳에 위치한 플라워나 주얼이 그 사람의 홍채 기질 유형 특성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억눌러서 이 사람이 그런 기질 성향이라고, 이 사람이 스트림 주얼이라고, 쉐이커 플라워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본래의 성향을 거의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에서, 이 이미지에서요, 플라워와 주얼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이렇게 마치 화산 분화구에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모양들이요. 지금 첫 번째 홍채에는 꽤 많이 있죠. 두 번째 홍채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홍채에도 몇 개 보입니다. 네 번째 홍채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분화구처럼 파여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꽃잎 같다고 해서 플라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홍채의 까만색, 우리 피부에 난 점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주얼입니다. 지금 두 번째 홍채에도 주얼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홍채 3번 영역에 사인이 있는 사진을 볼게요. 네. 여기 아주 명료하게 주얼이랑 플라워들이 딱딱 박혀 있는 홍채의 사진입니다. 이 홍채는요, 왼쪽 눈 홍채인데요. 왼쪽 눈만 봤을 때 이 사람은 플라워도 있고 주얼도 있는데 주얼의 개수가 많고 또 주얼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오른쪽 눈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쉐이커 주얼이에요. 기본 홍채 유형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3, 4번 영역이 어디냐면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3, 4번 영역이요. 근데 이 3, 4번 영역 보니까 먼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데 주얼이 있어요. 근데 주얼 옆에 보면요. 이 영역에서 살짝 튀어나가기는 했지만 여기 플라워도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3, 4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는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막 천둥 번개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감정 상태를 제가 어떤 영상 이미지로 비유를 해봤어요. 3, 4번 플라워 영역이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패턴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3, 4번 영역의 플라워는요, 분노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타인을 향한 감정 표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행위로 표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 아래 숨겨진 감정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잖아요. 이렇게요. 이 영역의 플라워는요,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 관계가 어땠는지, 어떤 의사소통 패턴이 형성되었는지,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대상이 보통은 우리의 양육자잖아요. 여기선 제가 부모님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린 시절 우리의 주된 양육자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우리의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음,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의사소통 패턴에서 어떻게 분노라는 감정이 음, 표출이 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표현해 내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 4번형에게 플라워가 있다면, 이건 이 당사자의 감정 패턴에 관한 단서일 수도 있지만, 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 패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부모님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상처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홍채에 3, 4번에 플라워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분노 이슈를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풀지 못한 분노 이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를 잘 내는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적인 아버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홍채 3, 4번형에게 플라워가 있으면 어머니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요. 오른쪽 홍채에 3, 4번에 플라워가 있으면 이거는 남성들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요. 왼쪽 홍채 3, 4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으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태도의 성향을 나타내는 걸 수 있어요. 나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 패턴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왼쪽 홍채 3, 4번에 플라워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여성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어떤 특정 여성, 특정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성들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여성들에게 뭔가 자꾸만 분노감을 느끼게 되는, 화를 내게 되는, 비난하고 트집 잡게 되는,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이런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 깊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여성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홍채에 있다면 이게 남성, 예, 바깥에 다른 남성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분노의 감정 패턴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있는 남성성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쪽이, 그러니까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어느 타이밍에 혹은 어떤 시기에 더 우세하게 발현이 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지닌 그런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인 것 같아서, 혹은 그게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사회적으로 왜,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비하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성향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시대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본래의 여성성, 남성성 중에 어떤 부분들을 억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3, 4번 홍채의 사인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 4번 플라워의 감정 이슈인 분노요. 감정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또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감정이 해소되면서 다른 감정으로,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예상 경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분노의 예상 경로를요,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노가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갈라져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알아채려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감정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갈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지 의식적으로 분명히 우린 선택할 수 있거든요. 먼저 분노는요, 열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은요, 이게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감정도 사람들이 "그러면 못 써.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이라도요, 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의 긍정적인 기능은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이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부당한 세상의 요구에 분노함으로써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의 불을 지핍니다.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잖아요. 이 열정으로 가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은요, 불신과 냉담의 감정일 수 있어요. 우리 3, 4번에 플라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트집 잡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노가 바로 그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면은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느껴지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수 있어요. 네, 부모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 정말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열정과는 정반대로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게요, 내가 실패하는 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세상 때문이잖아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만 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3, 4번 홍채 플라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떤 길로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신가요? 어떤 길로 가는 그 에너지, 원동력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3, 4번 영역에 주얼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감정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죠. 3, 4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경우요, 대표적인 감정 이슈는 경쟁심입니다. 이건요, 어린 시절의 경쟁 경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3, 4번 영역의 주얼은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주얼은요, 제가 이 홍채에 대한 영상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주얼은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태어나서 보통 7세 이전까지 눈에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이게 하나, 둘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 외동이 아니네. 나랑 경쟁해야 될,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있네? 아니면 동생이 태어나네? 이러면서 이 주얼들이 하나, 둘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 4번 영역에 주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심은요, 여러분, 이게 경쟁심이 좀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죠? 아, 이기고 싶다. 쟁취하고 싶다. 내가 1등 하고 싶다. 내가 해내고 싶다. 이런 욕구 생기지 않나요? 우리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취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쟁심은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3, 4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성취욕이 강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 성취해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경쟁심도 어떤 감정으로 가게 될지 그 예상 경로 살펴보면 좋겠죠. 이 3, 4번 주얼이 담고 있는 감정, 경쟁심은요, 분노와 마찬가지로 열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해내야겠어. 내가 이겨야겠어. 내가 저기까지 반드시 가야겠어.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어. 이런 성취욕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어, 에너지. 그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네, 열정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열정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성취욕이 있어도요, 경쟁에 실패하는 경험들 하죠. 네, 사람이라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성공보다 수많은 실패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을 하고 또 경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경쟁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분명히 경쟁심이 있어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면 어떡하지? 이 심리적 압박이 나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느껴져서 오히려 난 경쟁하는 거 싫어.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그런 성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충동, 욕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 안에 깔려있는 그런 경쟁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열정,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감정의 씨앗들을 외면하고 회피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 급부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경쟁은 무슨 경쟁이야. 그냥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모두 다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떠맡게 되면은요. 이 감정은 나중에, 이런 상황은, 이런 태도는 나중에 또 어떤 감정으로 연결이 될까요? 처음에는요, 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감정인데요. 나한테 아무런 책임감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오히려 그게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적당한 책임감이 부여될 때 동기가 부여되고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감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거,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책임질 수 없는데 그걸 다 전부 다 책임지라고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되면은요. 왜 나만 책임져야 돼? 왜 나만 이러고 살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원망의 감정? 내가 희생자가 된 느낌? 피해자가 된 느낌. 그런 감정 상태로 또 이게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홍채 3, 4번 영역에 사인이 있다면요. 네, 플라워나 주얼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분노의 감정이나 경쟁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열정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남성에 대한 분노나 불신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혹은 여성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체 못할 경쟁심이 꿈틀대나요? 아니면 경쟁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채를 보면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 사람을 돕고 싶은가요?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